오늘의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사브린이고 저는 농부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함께 있을 때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 어린 시절을 깊이 흔들었고 그때부터 저는 그 주제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느낌을 경험하고 싶었고 결혼해서 그 순간을 경험할 날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나는 그것이 어떤 느낌일지, 어떻게 벌어질지, 사람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지 상상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항상 제가 일찍 결혼하도록 권장하셨습니다. 저는 자신을 아름답고 강한 젊은 여성으로 보았고 저보다 매력적인 사람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 경험에 매우 흥미를 느꼈고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사람들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저는 이 아이디어를 사랑했고 그것을 갈망했습니다. 여건이 준비되자마자 저는 결혼했습니다. 제 가장 큰 꿈은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집, 가정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을 맞닥뜨릴지 몰랐습니다. 제가 결혼한 남자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제가 상상했던 활력이 없었습니다. 계단 2개만 올라가도 지쳐서 화를 내고 침대로 뛰어들어 곧바로 잠들곤 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오를 때마다 빠르게 잠들었고 그것은 신혼으로서의 제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구혼자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제 가족은 이 결혼을 받아들이도록 저를 강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저는 자신이 어떤 재앙과 실망에 처해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저의 처지에 대해 연민을 느꼈습니다. 저는 슬펐고 제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누가 저를 아껴주고 저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줄까요? 부모님 방에서 들었던 소리, 그들 간의 다정한 대화, 또는 친척들이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던 이야기들로부터 자라온 꿈들이었습니다. 저는 부부와 그들의 관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보살핌을 받고 소중히 여겨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억압된 상태로 제 꿈들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느낌으로 남았습니다.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와의 순간은 항상 1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고 그는 항상 피곤해했고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명의 아이를 가졌지만 우리 사이에는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연결도 없었습니다. 애정도, 감정도 없었고 제가 꿈꾸었던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너무 빨리 끝내버렸고 어떤 감정적인 연결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와 대화하려고 시도했지만 그에게는 제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밥을 먹고 바로 침대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저 실망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의 동생에게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남편과는 다르게 강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가 제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결혼한 지 1년이 되었고 임신 중이었으며 그의 동생의 행동이 제 남편과는 정반대임을 더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남자에게 기대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저와 많은 주제를 이야기했으며 우리 이웃이나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과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아무도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가 이미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은 저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고 그녀와 저 자신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의 젊음은 이미 다 소진된 것 같았고 저는 속으로 제 꿈이 좌절로 변하는 것이 제 불운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왜 그는 그의 형제나 아버지의 삼촌과 같지 않은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형제가 가까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숨기고 감정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그가 무언가를 요청하거나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등 사소한 일을 할 때도
그의 형제가 저를 주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은 감탄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삼촌이 조카를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제 남편의 형제였지만 그 시선 속에는 제가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느끼는 것이 단순한 친족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긴장감과 억제된 감탄이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너무 강렬해서 저는 그의 매력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 마력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가 내 안에 불러일으킨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말없이 시선을 교환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와의 접촉을 피했고 그에게 말을 걸거나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선 교환이 잦아질수록 저는 그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좌절감을 조용히 인정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그가 사는 삶에, 그리고 저는 병들고 지친 남편과의 삶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그런 피로함이나 활력의 부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강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삶에 지쳤다는 것을 넌지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 그의 형제는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힘이 없었고 저희 욕구는 여전히 충족되지 않았다고 암시했습니다. 마치 그가 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꺼내기 시작하자 그는 더 단호하게 반응하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무언가를 청소할 때 그는 저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항상 저의 신체의 특정 부위에 집중되었고 저를 아래에서 위로 훑으며 그의 존재를 더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는 그와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직접 물었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바라보나요?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왜 저를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는지 솔직하게 말해봐요. 그는 부인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당신은 뭘 기다리고 있나요? 이 대화 이후 저는 제 감정을 직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테니 거기서 기다릴게요. 그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고 실제로 저는 화장실에 가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곧 그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뒤따라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지만 마치 배고픈 사람이 눈앞에 있는 음식을 믿을 수 없는 듯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손길에서부터 저는 차이를 느꼈고 우리는 그 순간 서로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관계를 가졌고 그날 저는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정말로 결혼한 것처럼 느꼈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을 마침내 경험했습니다. 그와 함께한 느낌은 제가 그동안 꿈꾸기만 했던 것이었고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매우 만족했고 다른 많은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마침내 경험한 것에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다르지 않았고 그 순간 중요한 것은 제 기분뿐이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이든 남편이 제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 남편이 일하러 간 사이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와서 우리는 남편의 침대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다른 장소에서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래층 방이나 화장실, 혹은 동물들 사이에서였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가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을 돌보거나 요리를 하거나 동물을 돌보느라 항상 바빴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을 놓치지 않았고 저는 위층 아파트에서 빨래를 한다는 핑계를 대며 그가 저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집은 우리 아파트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래층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의 형제가 살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우리만의 공간을 갖기 위해 위층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아파트를 청소하거나 빨래를 하러 가는 기회를 주었고
그가 저를 만나러 올라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제가 집에 없을 때는 동물을 돌보거나 화장실에 가는 등 어떻게든 그와 함께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끌림은 매우 강렬했고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바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나는 그가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의 형과 결혼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는 농촌 지역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는 아이들의 삼촌이 그들의 어머니와 결혼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죽음이 빨리 오기를 바랐고 그러면 드디어 그의 형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시어머니가 사는 아파트 바로 아래층 화장실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문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문을 열었고 놀랍게도 거기에는 큰 체격을 가진 하마야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살짝 열린 문틈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하마야,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 거야? 그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말 때문이야? 그녀가 그 책임이 있는 것 아니야?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말은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내가 여기 있다는 거야. 그녀를 기다릴 필요 없어.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너를 원해. 이게 정말 일어날 거야. 아니야. 나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어서 가. 내가 뒤따라갈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내가 원하던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었던 남자들은 모두 정상적인 관계를 제공했지만 나를 가장 매혹시킨 것은 부모님이 그들 관계 중에 들려주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그것을 사랑했고 언제나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생각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경험들을 좋아했지만 물론 내 남편과는 다릅니다. 그는 유일하게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은 달랐고 나는 그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 역시 나를 사랑했고 나에게 매우 애착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내가 아파트로 뛰어가던 중 시아버지가 나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내가 들어오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와 시아버지가 엮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나이든 남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라운 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들이자 내 남편은 어떻게 이처럼 다른가? 내 남편은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이 없는지. 그 차이는 놀라웠고 내 남편이 얼마나 초라하고 생기 없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주 만났지만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매일 그와 이야기해야 했고 때로는 한 번, 두 번, 심지어 세 번도 말이죠. 그는 내 남편의 형제였지만 그에 대한 내 사랑은 강했으며 그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남편은 집에 오면 피곤해했고 곧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할 때는 금방 끝났습니다. 그가 잘 버틴다고 해도 기껏해야 5분이었고 곧 아침까지 잠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큰 다툼을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나에게 내 가족의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싸움의 진짜 원인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싫어했고 나는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빈정거리고 비꼬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마치 그녀는 절대 만족하지 않는 것처럼 항상 불평과 투덜거림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짐을 챙겨 가족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남편의 형은 집에 없었고 그 싸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가 사건을 알게 된 것은 저녁에 돌아와 시아버지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였습니다. 남편의 형은 바로 남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가서 아내를 데려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해. 그녀는 내 어머니를 돕고 있잖아. 그건 그녀에게도 중요해. 그러나 남편은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 그게 그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편안하지 않아. 그렇다면 왜 데려와야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계속해서 설득했고 결국 남편은 그녀를 데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형은 그를 따라갔고
그 순간 나는 형이 나를 보고 싶어 해서 온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집이나 자식들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나를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은 남편의 형이 내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돌아오지 않았을 거야. 시어머니는 항상 독서를 날리며 그 상황을 이용해 남편을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봐라, 그녀는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 남편의 형제만 좋아할 뿐이야. 남편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아. 당신은 이 점을 주의해야 해. 남편은 그녀의 말에 당황했고 그로 인해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형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녀를 데려왔어? 형은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했잖아. 그녀는 돌아와야만 했어. 하지만 남편은 반박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당신이 그녀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내가 데려왔을 거야. 그 순간부터 남편은 나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독사 같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불화를 일으키는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형제와 나 사이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일 만났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남편의 형이 나를 보러 왔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내 아파트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곁에서 나는 진정한 여자가 된 것 같았고 사랑받고 원하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었고 내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남편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할 때 나는 진정한 남자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질투심을 느꼈고 나를 강하게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와 결혼하고 싶었고 다른 누구와도 결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 진짜 남편이라고 느꼈고 비록 공식적으로는 남편의 형제일지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그가 진정한 남편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그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 운명이 잔혹했다고. 나를 남편 같은 사람에게 맡기다니 말이야. 왜 처음부터 그와 결혼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었고 우리의 집과 삶을 지켜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나는 절대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 옆에 갇혀있는 이 어두운 운명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평범해 보였고 우리는 가족과 함께 모여 식사하고 대화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독설은 계속해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은 나와 그의 형을 점점 더 의심하기 시작했고 특히 그가 나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온 이후로 그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 의심은 꽤 오랜 시간 지속되었고 나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래층에서 가족과 함께 앉아 있었고 나에게 음식을 가져와서 우리 아파트 위층에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더 이상 그에게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의 형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형의 반응이 두려웠고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내가 이 집에 사는 한 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 앉아서 식사해야 해요. 혼자 음식을 가져와서 우리 아파트에서 먹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내 원칙과 우리의 관습에 어긋나요. 당신도 우리의 관습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일은 우리 사이에 여러 번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직장에서 일찍 돌아와 나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가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에게 증명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점점 더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나와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의 의심이나 논쟁을 막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일 그런 시도를 해도 그는 항상 너무 빨랐고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즐거움을 느낀 것은
그의 형과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진정으로 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항상 곁에 있었고 나는 남편의 형과 함께 있을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빨래를 하거나 아파트를 정리하거나 심지어 자는 척을 하면서라도 그녀가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에서 완전히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나를 모욕하거나 소리칠 때도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소리치도록 놔두었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면 그는 그녀에게 그래, 맞아. 당신이 맞아. 힐미. 계속해. 라고 말하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모든 것에 무관심했습니다. 나는 내 진정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고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마야와의 관계는 단지 이익을 위한 관계일 뿐이었고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는 남편의 형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마야는 그저 편리한 존재에 불과했지만 내게 중요한 유일한 남자는 남편의 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편과의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매일이 전날보다 더 나빠 보였습니다. 마치 그가 내 삶의 모든 면을 통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집에 평소보다 일찍 돌아와 나를 기습하려 하거나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종종 아무런 예고 없이 한낮에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마도 나를 현장에서 잡아내려 했을 것이거나 아니면 단지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려 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또다시 예고 없이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갑자기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나는 그의 형과 함께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순간 신의 보호를 받았고 그는 우리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그에게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아내는 위층에 숨어 있어. 지금은 내려오지 않을 거야. 그녀는 씻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를 피해 숨어 있겠지. 그때 남편은 그의 형에게 무언가를 말했고 형은 빠르게 일어나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나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다행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층에 숨어 있었고 남편은 곧장 방으로 들어와 그가 있는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를 잡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내 위에 있었고 나는 그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무언가 증거를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아파트로 들어와서 모든 것을 뒤지고 숨겨진 무언가를 찾는 듯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래?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어? 좀 쉬어. 한편 그의 형 마흐두드는 숨어서 조용히 자고 있었고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아바야를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시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도착하자 남편의 형이 지붕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를 처음에는 보지 못했지만 결국 우리 둘을 함께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고 우리가 함께 나타난 방식이 그녀에게는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말해주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왜 너희 둘은 항상 함께 나타나고 함께 사라지는 거냐? 나는 그녀를 자극하고 싶어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왜 당신 아들에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이 말에 그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나를 욕하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 작정이야?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구나. 그 순간 시아버지는 가까이 있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렇듯이 옆에서 졸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희 둘은 전혀 조심하지 않고 항상 같이 다니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잖아. 나는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계속 소리치고 욕설을 퍼부었고 나는 속으로 그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이 아내는 존경심도 없고 예의도 없으며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 이 여자는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서 예의를 배워야 해. 남편은 나를 향해 물었습니다. 사브린, 너 이번에는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된 듯 말했습니다. 나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 당신 형과 아버지에게 물어봐. 그들이 여기 있었으니 그들이 말해줄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항상 모든 것에 무관심하던 시아버지가 드디어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하렘 문제에 관여할 필요 없어. 내 엄마는 이런 일로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잖니? 그 모든 긴장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형과 나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다시 나갔지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옆으로 끌고 가서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에 대한 독을 남편에게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게 이제는 별로 상관없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와서 자신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지만 곧바로 시어머니가 그를 잡아당겨 방 안으로 데려갔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했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으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분명 그에게 뭔가를 말할 거야. 나는 계속해서 방 앞을 청소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 시작한 것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아내가 집을 망치게 될 거야? 이 여자는 좋지 않아.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그녀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물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엄마? 무슨 일이죠?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사랑이나 증오로 이러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거야. 그녀가 내 아버지와 내 형에게 보내는 시선들을 봤어. 그 시선들이 좋지 않아. 그녀는 그들과 농락하고 그들 앞에서 너무 방종하게 행동해. 무언가를 해야 해, 늦기 전에. 그녀의 말 한마디에 내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불장난을 하고 있어, 아들아. 계속 이렇게 두면 집이 전부 불타버리고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될 거야. 그녀는 내 아버지와 내 형과 장난을 치고 있어. 모든 게 무너지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해. 나는 모든 것을 들었고 그들이 나를 내쫓으려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너는 그녀를 그녀의 가족집으로 돌려보내야 해. 그녀가 알아차리기 전에 말이야. 미리 알리지 말고 깜짝 선물처럼 해. 그녀가 눈치채기 전에 그녀의 가족집 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말이야. 그렇게 해야 너는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나를 쫓아낸다면 그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형을 잃을 것이고 그와 함께 살려는 내 꿈도 사라질 것이며 온 마을이 나에 대해 험담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이혼당한다면 나는 그의 형과 결혼할 기회를 잃을 것이고 그것은 모두에게 치욕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사면초가에 몰린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이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남편의 형에게 느끼는 사랑은 진실했고 나는 그를 그렇게 쉽게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꿈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기로 말입니다. 이 싸움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휴가를 냈어. 우리 나가서 좀 쉬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잖아. 그는 나에게 덫을 놓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동의하는 척했지만 동시에 나만의 전략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사용할지도 모를 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갔고 꽤 오랫동안 걸어서 오나 근처까지 갔습니다. 남편은 차분해 보였지만
나는 그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걷는 동안 나는 흥얼거리기 시작했지만 내 마음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와 그의 어머니가 방에서 나눈 모든 대화를 이미 들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운하 가까이 다다랐을 때 마침내 그는 폭발하며 나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와 내 형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봐. 그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너는 항상 그에게 눈짓을 하고 애정을 과시하는 거야?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꽤 오랫동안 걸어서 운하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차분해 보였지만 나는 그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겉으로는 평온한 척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지만 내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너와 내 형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 왜 그런 눈빛을 주는 거야? 왜 그렇게 애정 표현을 하는 거야? 나는 변명하려 했지만 남편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말다툼을 시작했고 상황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는 나를 때렸고 나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나는 그가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의 형만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계속 그를 때렸고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나는 그를 밀쳤고 그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망설임 없이 근처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고 그의 머리를 반복해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확신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를 재빨리 내가 가져온 줄로 묶고 그의 시신을 운하에 던졌습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모든 것을 신중하게 처리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남편에 대해 물었을 때 나는 그가 나를 도로 중간에 내려주고 무언가를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놀란 척, 걱정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나를 지켜보았고 내가 집으로 돌아온 것에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나를 데리러 오기를 바랐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의 시신이 운하에서 발견되었고 그의 죽음은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형조차도 의심했지만 나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연루 가능성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나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후 시어머니는 나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너는 떠나야 해. 내 남편은 죽었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알겠니? 이제 이 집에는 내 자리가 없어. 그러나 나는 굳게 버텼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 집은 제 남편의 집이고 저는 제 아이들과 함께 여기 남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야. 그들은 여기 우리와 함께 남을 거야.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형 하마야가 개입하여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그녀는 여기 남을 겁니다. 내 바람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집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가족의 집으로 가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하마야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에요. 내 형이 죽은 직후에 그녀를 쫓아낸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들이 이걸 믿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계획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앞서 말했듯이 남편의 형과 나는 매우 가까운 관계였고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나는 항상 결혼이란 무엇인지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모든 것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천천히 두려움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아침에 가축을 돌보며 오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며 험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아들과 무슨 관계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큰 나무 판자를 집어들고 그녀의 머리를 세게 내려쳤습니다. 피가 즉시 솟구쳤고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나는 분노에 휩싸여 계속 그녀를 때렸습니다. 그녀가 내게 남긴 모든 증오의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내 분노는 억누를 수 없었고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때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마치 통제를 잃은 듯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마치 들판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농부처럼 소리치며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당신에게서 벗어났어. 드디어 당신과 당신의 독설에서 벗어났어. 이 뱀 같은 인간아. 나는 집과 마당을 뛰어다니며 이 말을 계속 외쳤습니다. 이웃들이 내 소리를 듣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와 시어머니 사이의 문제를 알고 있었고 곧 이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곧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피범벅이 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즉시 체포되었고 그 혼란 속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들판에서는 모든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이웃들은 이미 우리의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사관들에게 나와 남편의 형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남편의 죽음에 대한 사건을 다시 열게 만들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힘이 없었던 나는 무너져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약했어요. 나는 내 필요가 있었고 뭔가 더 많은 것이 필요했어요.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나는 남편의 형과 심지어 시아버지와도 얽힌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애정과 사랑, 그리고 결혼이 제공해야 할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남편의 형에서 그것을 찾았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모두 자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즐겼길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친구와 가족과 함께 공유해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